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기 위해 오늘 저녁 국회 법사위 일소위를 소집해 법안 처리 절차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사위에서 여야 충돌이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3인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보다는 검증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정우영 후보자의 경우 당내에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정부에 초석을 놓겠다며 전격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결정했는데 내일과 모레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당 출신 후보 등록을 받고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전략과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는 청문정국, 민주당의 고강도 검증 계획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법사위원회 소위를 열어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없이 법사위 소위에 회부했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주 여야 충돌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본격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고 지난주 당론 발의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가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처리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본격 심사에 착수하고 또 여야가 가급적 합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사회권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인데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 법사위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심사 강행에 즉각 반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로까지 이어진 검수완박 법안을 반민주 반민생 악법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다수당의 강행 처리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치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접점을 찾기 위해서 대화는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리들을 의장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하루 만에 반려하고 김 총장을 만나 검찰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청와대 측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외친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당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 3인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을 두고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며 윤 당선인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하수인, 한덕수 후보자는 임대왕, 특혜왕 소리를 듣고 있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한 주진우 변호사를 정조준하며 인수위의 검증 시스템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함량 미달 후보자들을 지체 없이 지명 처리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이 검증도 하기 전에 낙인 찍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묻지마 선동을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합니다. 인수위 측은 조 전 장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처럼 실체적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위법 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의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정 후보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정적 국민 여론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현 정권과 갈등을 빚고 이후 대통령까지 된 윤 당선인이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측근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된 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을 전제로 한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지 46일 만에 양당이 합당했습니다. 합당 합의문에는 정강정책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양당 지도부 구성은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 등에서 양당 간 합의된 사항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공동정부의 초석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나의 정당으로 발을 맞추게 됩니다. 양당 합당은 당초 부친의 병세위독으로 안 대표 대신 양당 사무총장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안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합당 선언을 한 후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당 대표로서 할 일을 마치고 저는 빨리 부산으로 떠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논란이 됐던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민의당 측 사무처장 7명을 승계하고 처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의 그 사무처 당직자들이 어떤 역량을 가졌고 또 어떤 지금까지 처우를 받아왔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 당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처우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있었던 처우보다는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낮게 저희가 처우를 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또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4명 이상이 신청한 지역은 예비 경선을 통해 3명으로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가 어제 실시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인 PPAT를 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 내에서 추가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이메련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에 당내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북지사 후보에서 컷오프된 송화진 현 전북도지사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은 강원지사에서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이 5.18 폄훼 발언을 사과하며 재경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송화진 현 전북도지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송 지사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더 이상 당내 분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은퇴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당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조용히 물러남으로써 갚겠다는 뜻이라며 컷오프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송지사 은퇴 선언으로 전북지사 경선은 김관영 전 국회의원과 김윤덕, 안호영 의원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청년과 여성 30% 공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역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 여성 30% 공천은 우리 당이 세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가만히 앉아 30%가 신청하길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시도당이 책임지고 청년과 여성 후보를 발굴하라는 뜻입니다. 권지웅, 김태진 청년 비대위원도 청년과 여성 공천 신청자가 적은 것을 우려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당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예비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 대구시장 경선에 김 후보와 유 후보 회동으로 단일화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만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김 후보와 후보 간 협의를 통해 정하자는 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오는 21일과 22일 대구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20일까지는 단일 후보가 결정돼야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한편 앞서 황성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하기로 했던 강원지사는 공천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그 공천 배제 사유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태 의원을 2번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정된 단수 공천 안에 대해 가지고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관위의 안을 저희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5.18 망원 등으로 강원지사 후보에서 컷오프됐던 김진태 전 의원이 사과할 경우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공관위 내에서 나오면서입니다. 이에 공천심사 탈락 후 국회 앞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전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을 사과했습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김 전 의원의 사과 발표를 반영해 국민의힘 공관위는 황상무 후보와 김진태 후보 간 경선을 통해 강원지사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로 재의결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종합부동산 대책을 인수위가 아닌 새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정된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가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는 이번 주로 예상됐는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여러 메시지가 전달되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정리한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강력히 대두가 된 상황입니다. 앞서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장관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남은 정부 인선에서 전문성, 개혁성을 갖춘 인사들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추천해야죠.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아야 그 정부는 개혁이 가능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안철수계가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당선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며 서로 추천해서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게 공동정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통합 기구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4대 공적연금 개혁을 약속했는데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복합위기 서울국제포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여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해제된 데 대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 지원과 70개 중진료견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등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과도한 통제를 받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공존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하고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한미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 당국을 향해선 정부 교체기에 조금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태세를 공고히 유지하고 한미연합훈련 실시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평 계곡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음모론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근거 없이 떠드는 소위 뇌피셜 소설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구태 정치이자 해당 사건 유가족의 가슴에도 피멍을 들게 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건이나 장관 후보자 문제 등 이런 식의 지난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 왜 이제서야 전면에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과 글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분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상을 수상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23명의 여야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을 맡겠다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죄송하고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하고 면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범죄 대응 능력 저하 등 검수완박 입법은 부당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앞서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을 만난 거는 이제 확실하고 네, 5시부터 만났습니다. 아직 그 면담이 이제 끝났는지는 아직 이제 전해진 바는 없는 거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 오갔는지도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어쨌든 극렬히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계획은 그대로인데요. 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직서고 명분 없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의 임기를 깨트리는 나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는 경찰 개혁으로 이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필수라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이제 강력하게 막겠다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국가 수사기관의 역량 저하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문성과 경험, 충분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을 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수완박으로 현 정권의 권력비리 수사를 막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비호하려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경찰은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국내 정보 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에 있는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잡겠다고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건 더 큰 권력을 지닌 경찰이 탄생하게 되는 거라며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이것이야말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네. 현재 그 국회 논의에서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이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가지입니다. 네.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 경찰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 다 소관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원래 오늘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사의를 표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네. 그러자 민주당이 오늘 저녁 법안 소위를 소집했고 국민의힘도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기령을 내렸는데요. 그냥 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만 시작할지 아니면 법안 강행 처리까지 시도할지는 조금 이따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네. 강행 처리를 할 경우에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할 텐데 민주당은 앞서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했고 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원장이 박광훈 민주당 의원이고 법사위 총원 18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과반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저녁 그 법안 소위를 이제 소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7시인가요? 네, 7시부터입니다. 네, 잠시 한 30분 후에 이제 열리게 될 텐데 본회의 처리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네. 이 법안과 관련한 쟁점 그리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네. 이 박 의장은 오늘 23일부터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순방을 가고 다음 달 3일 이후에 돌아오는데요. 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기 힘들 경우에는 이 부의장에게 직무 대리를 지정하는데 박 의장이 순방 기간 동안 법안 상정권과 사회권을 넘길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다음 달 3일 공포를 목표로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네. 이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이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게 되면 네. 이 김 부의장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발동해 법안 처리를 막을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자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정의당 설득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의당의 전담 의원을 배치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의당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입장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박병석 의장을 만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 과제가 중요하지만 다수당의 강행 처리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고 중재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 다음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지켜봐야겠지만 정의당이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결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를 통해 법안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번 국회 회기는 다음 달 5일까지인데 회기 조정을 통해 종료 시기를 앞당기고 다음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고 그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박 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야 하는데 박 의장이 과연 해외 순방 기간 동안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검수완박 관련한 정치권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1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한동훈 지명 국민 여론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 지명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과 법조계에서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카드였던 만큼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정치권에선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비판과 함께 검수완박 맞대응 카드라는 해석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공동조사한 결과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적절하다는 응답은 44.2%,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4.7%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잘 모르겠다는 12.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층에선 적절한 인사란 응답이 70.6%, 진보 성향층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답변이 77.1%로 높게 나왔고 중도층에선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44.4%로 적절하다는 답변 42.9%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A가 아니고 국회를 또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무시 부정하는 그런 처사이다. 그래서 지명이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협치가 아닌 협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암덩어리, 대국민 인사 테러, 망국 인사, 소통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중입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 후보자를 임명직에 지명한 윤 당선인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전 당시 윤석열 당선인 내각 인선의 우선순위로 실력을 꼽았었죠.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를 모시겠다. 자리 나눠먹기식으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놓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지금 윤 당선인의 한동훈 지명은 과연 묘수일까요? 악수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그 사람 언급하기도 싫답니다.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3파전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아 변호사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으로 양자 대결로의 재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선 경쟁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홍준표 의원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향해선 그 사람은 언급하기도 싫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현역 의원의 경우 10%,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15%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김 전 최고위원이 해당 표결에 참여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공천관리위원회가 페널티 내용을 현역 5% 감점, 무소속 출마 10% 감점으로 줄였지만 홍 의원은 여전히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김 전 최고위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내가 27년간 이 당에 있었는데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점을 준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김재원 의원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하기도 싫어요. 진짜 언급하기도 싫어요. 정치를 그래 야비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일강 체제를 유지했던 홍준표 의원 입장에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행보가 눈엣 가시 같은 상황입니다. 김재원발 페널티 적용은 물론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한 김재원발 후보 단일화 추진으로 이중의 피해를 입은 셈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 정가에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홍 의원의 감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낸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이 아닌 박심, 윤심팔이 선거가 돼서 참으로 유감을 하면서 자신은 오로지 홍심으로만 대구당원,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질과 능력만으로 평가한다면 자신이야말로 대구를 이끌어갈 완벽한 적임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이영하 변호사의 후보 단일화 변수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심, 윤심, 홍심이 모두 등장한 보수 텃밭. 대구시장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쥘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적시톡이었습니다. 네, 여의도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격 검수완박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총력 저지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 2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박민영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이제 조금 뒤 한 30분 후에 법사위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시동을 이제 걸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비상대기령이 이제 떨어졌고 어떤 대응 전략을 이제 꺼낼지 저희가 궁금한데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저희 힘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박병석 의장께서 23일부터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회부하는 것 모두 박병석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저희 참 아쉽습니다만 이 민주당의 두 분께서 사실상 이 결정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필리버스터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처절한 사투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직을 던진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이 현재 진행 중인지 아직까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면담 부분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김호수 총장님까지 만약에 사퇴를 하신다고 하면 검찰총장 임기 중에 공식적으로는 3번이죠. 3번이나 사퇴를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김호수 총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셔야 한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을 할 거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창출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의장, 김호수 총장 모두 이 역사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엄호에 나섰습니다만 오늘 당 지도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내 전반적인 기류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조국 사태와는 다르게 어떤 조작이나 위조와 같은 범죄 행위가 대두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범죄 의혹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이해 충돌 측면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는 현재 오늘 김용태 최고 그리고 저 이렇게 두 사람이 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상태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인수위에서 관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떻게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 조국 사태와는 분명 다르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 선언을 한 지 47일 만에 공식적으로 오늘 한 식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고용 승계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 같은 난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일단 국민의당과 1년 만에 합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공천 관련해서는 사실상 합의 사항들이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단체회장까지는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 100%를 진행하고 PPAT 같은 경우에도 면제해주는 등의 많은 배려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국민의당 당협위원장분들께서 요구하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충분한 합의점을 발견했고 아마 이 얘기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용 승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국민의힘 사무처들과 어떤 차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추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열고 검수완박 심사를 예고하면서 입법 전쟁에 서막이 오른 모습인데요. 여기에 청문 전국 혼란 또한 더해져서 4월 국회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바쁘시죠? 아닙니다. 네. 네. 그 국회 법사위가 오늘 검수완박 관련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지금 현재 침묵하고 있는데 김 총장의 자진 사퇴 법사위원으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김호수 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김호수 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해서 오늘 예정되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는 열리지가 않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정부에 대한 의견 제출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 검찰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으려고 이런 어떤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대검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 필요한 검찰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 과정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이제 반려하고 오늘 오후 5시부터인가요? 지금 면담을 진행 중인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고 했던 내용은 나온 게 없죠. 근데 저도 궁금해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그런 조금 이제 뉴스로 보도되기 전에 올라오는 정보 보고 형식의 내용을 네.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상되고 있는 건 이 자리에서 이제 김 총장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이제 촉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면담 자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정치 문법으로도 맞지가 않고 올라오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밑에 있는 정부 조직법상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 그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기에는 네. 맞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검찰 쪽의 입장을 의견을 좀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보장된 직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지켜달라, 직분을 다해달라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오늘 고검장 긴급회의가 있었고요. 내일은 평검사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검난 발발의 이게 최대 분수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검난이 현실화가 된다면 민주당은 그래도 검수완박으로 직진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검사도 공무원이고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정부 조직법상 단체 회의 또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사안이 완전히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정교조 선생님들께서 2014년에 그때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을 때 세월호와 관련되어서 정부의 잘못된 점에 비판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안타깝게도 이게 다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네. 하면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검사들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검란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입법 과정에서 검찰 측의 의견이라든지 수사 기소 분리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검을 통해서 또는 법무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진술하고 청문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외적인 어떤 방법으로 내부의 어떤 언론 플레이하기 위한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개적인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무엇인가를 의사표명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좀 오만하게 비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저희 방송 끝날 무렵인 조금 후 7시에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수완박법 심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본회의까지 아직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계획과 전략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러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들을 지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당장 오늘 7시부터 일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더 빠른 시간에 그 법안 심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야당과 좀 협의하는 그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어쨌든 역풍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기라는 그런 또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통제 장치가 미비한 게 아니냐, 그런 입법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비판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이게 밀어붙이기식의 입법 독주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또 많은 또 국민들께서는 너무 뒤늦은 입법이다라고 또 비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되어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미 공약을 했던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는 20년 전에 수사기소 분리를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출되어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공정한 어떤 기관에서 외주를 줘서 연구 보고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늦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법안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키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저희가 여당 시절에도 많은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현직 비서관, 행정관, 현직 장관, 전직 장관을 비롯해서 오로지 저희 여당의 수사만 집중된 수사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야당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 야당의 민주당의 어떤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멈출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되어서 수사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넘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저희 여당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윤석열 정부의 경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 윤석열 정부 수사권, 집행부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재명 3인 고문 지키기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법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된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통제 장치는 그대로 두게 됩니다. 아마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초기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된 수사라든지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은 인권을 잘 살피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검찰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사법 통제 장치는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수완박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소위 말하는 한국형 FBI가 그 법무부 산하로 배치가 된다면 또 활자로는 법무부 장관이 또 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또 법무장관에게 상설 특검 카드도 있고요. 또 이 경우에는 검수완박이 퇴색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서 한 질문과 이재명 지키기나 문재인 정부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과 모순된 비판이라는 겁니다. 다 여러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지금 이 정부의 수사권, 행정부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그리고 또 검찰은 어떤 표적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해 왔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정관예우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요. 그냥 일반 변호사들 만나면 형사사건 뭐 500만 원에서 아주 복잡한 사건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인데 정관 출신은 5천만 원, 1억, 심지어는 10억, 30억 이렇게 갑니다. 왜 사업가나 기업인들 돈 없는 사람들까지 빚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정관 출신에게 그 많은 돈을 줄까요? 다 그렇게 돈을 주고 자의적으로 선택적 수사로 사건을 봐주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정관예우를 막고 일부나마 막고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지금 올린 거죠. 네,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를 낙마 1순위로 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여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이콧 이야기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잠깐 되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보이콧과 관련된 전략이나 계획을 아예 갖고 있지 않고 네. 오히려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점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청문 과정에서 잘 따져볼 생각입니다. 네,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닌 거군요. 네,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문회 그 안에서 고강도 검증을 하겠다 이런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파고들 예정인가요? 우선은 사실은 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검증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검찰 수사의 모든 어떤 책임,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지명을 했다라는 것으로 논란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무부를 검찰화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쭉 지난 10년 문민정부 오는 동안에 법무부의 여러 국장직, 요직을 검찰 출신이 차지하던 것을 탈검찰화해서 장관부터 교수 출신이나 아니면은 여러 국장 자리를 외부의 박사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거꾸로 가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수사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모시는 자리도 아닙니다. 법무행정에는 교정행정이나 출입국 행정, 뭐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문적인 행정이 많은데 오로지 자기와 친하다, 그리고 또 수사와 관련되어서 잘한다라는 측근이다라는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민주당이 또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녀와 관련해서 아빠 찬스 그 의혹으로 제2의 조국 사태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너무나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형 자체가 달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점수가 있어가지고 감사 결과에서도 이게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들어간 전형 자체가 불공정했고 그리고 심사를 본 사람들이 정호영 후보자 지명자의 다 지인 이런 관련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게 평가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잣대로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 정호영 이 지명자에 대해서 진짜 70곳, 80곳 여러 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 그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고 보복 수사였고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막기 위한 수사였다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가 안산, 단원, 을이신데요. 또 이 얘기는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온 8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세월호 8주기를 맞았는데요. 이번 기억식에서도 또 진실은 아직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 시선도 아직 또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또 지역구시라.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8주기 추모식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는 국무총리와 시민사회 수석께서 오시고 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많은 원내대표, 대표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직까지 8년이 지났는데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 이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안전과 관련된 우리 사회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관련한 법안 처리 전망 그리고 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의 검증 계획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9도로 출발해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갈수록 기온은 더욱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